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의 효자 모델 중 하나죠. 소렌토인데요.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소렌토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2L 디젤 모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하이브리드 버전을 갖고 왔는데요. 자, 하이브리드 버전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또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요만큼 부족해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게 됐죠. 그로 인해서 기아차도 난감하고, 야, 무슨 제도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뭐 그런 실수를 해? 이렇게 핀잔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기아차가 발표한 수치로 놓고 봤을 때, 특히나 이 차는 가솔린이죠. 그런 것들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수긍할 정도의 성능 또한 효율성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실제 차를 탔을 때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서 이슈가 됐었죠.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보조금이 있고, 다음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후 구입 후 혜택으로 나뉘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됐던 보조금은 2019년부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죠? 하지만 신차를 구입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배기량에 따라 충족시켜야 하는 연비 기준이 있습니다. 2000cc 이상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복합 연비 기준은 리터당 11.8km 이상,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15.8km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15.3km를 받아 이 기준을 넘지 못해 일부 혜택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2종 저공해차 인증은 받았는데요. 이것은 연비가 아니라 배출가스에 포함된 물질을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해도 공영주차장과 공항주차장 50% 감면, 혼잡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외 특징은 동일합니다. 정제된 강렬함을 컨셉으로 한 외관 디자인, 적 감성을 컨셉으로 한 실내 디자인 모두 일반 모델과 같죠.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전용 계기판, 하이브리드 전용 메뉴, 운전석 전용 공조장치 설정 등 소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렌토 디젤 모델 시승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럼 실패한 모델일까요? 지금부터 이 차가 보유한 매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런 것들을 달리기 좋게 만들어 봤고요. 자, 현재처럼 가속을 이어가고 있을 때 일단 배기량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L 엔진을 기초로 하고 있죠. 최고 출력이 엔진 기준 이제 180마력, 최대 토크는 27kg/ms/로 이 토크 수치 자체는 기존에 이제 먼저 나왔었던 이 터보 엔진 이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자, 180마력, 물론 이제 뭐 N9을 비롯해서 뭐 기아 K3 GT 등에 사용된 엔진과 비교를 하면
수치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차는 어떤 그 내연기관에서의 이 어떤 고출력 지향이라기보다는 일상과 타협하는 엔진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맞물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엔진의 효율성, 어떤 출력에 대한 효율성 자체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짝을 이룬 변속기 6단 자동인데요. 자, 기존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던 소렌토 디젤 8단 듀얼 클러치 시스템을 사용했었습니다. 때문에 저속에서 움직일 때 약간 울컥울컥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물론 셀토스보다는 100번 낫죠. 셀토스는 아쉽게도 그 사실 업계 최악이거든요. 그 때문에 저속 승차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속 얘기만 나오면 하여간 셀토스가 등장하니까요. 그런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소렌토는 아무래도 상급 모델인 만큼 그런 부분에 약간 희석을 시켰는데 그래도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모델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속에서 가다 서다가 많은 환경에서 더 편하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44.2kW급 이 모터가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주는 만큼 파워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시스템 총출력, 이제 뭐 기아차 연구소 기준으로 이제 230마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200마력대급의 힘 정도는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차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상당히 잘 뽑았거든요. 때문에 파워트레인이 보여주는 그 이점만큼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기아 소렌토 가속 성능을 보기 전에 일단 무게부터 한번 볼까요? 무게도 왜냐면 가속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니까요. 하나만 보면 아마도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한 차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테스트했었던 소렌토 2.2 디젤인데요. 연료 잔량은 유사한 정도 수준입니다. 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 굳이 따진다면 디젤 엔진보다 하이브리드가 약간 무겁지만 뭐 이건 별로 의미 없거든요. 자, 이런 무게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순수 파워트레인의 능력에 따라서 가속 성능 차이가 날 텐데 과연 얼마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약 8.6초대를 마크했습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가 잔량이 어느 정도 있어서 모터의 서포트를 받는 환경 안에서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존 디젤 모델들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이제 그 차이 자체가 확 와닿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차의 배기량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소렌토 디젤 2.1L 배기량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 배기량에 따른 세금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또 매력 아닙니까?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물론 이제 연료값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어떤 운영비에 대한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는 적어도 세금 측면에서는 이점을 조금이나마 가져가는 것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속 주행을 할 때 어떤 승차감 측면, 그리고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오토 스탑이 작동할 때도 불쾌감이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일부 이제 모델을 만나면서 오토 스탑에서의 진동이 없다는 점을 이게 상당한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그 진동 주파수를 잡아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현대 기아차 역시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 뭐 정말 모를 정도거든요. 그리고 엔진이 개입할 때 이때 어떤 모터와 함께 이렇게 맞물리면서 개입하는 그 시점에 대한 이질감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제 노하우를 많이 쌓았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아서 좋습니다. 쉽게 말은 길어졌지만 오토 스탑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좋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잠깐 달려볼까요? 자,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자, 어떤 타이어 소리가 나긴 하지만 사실 한계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타이어 자체가
몇 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컨티넨탈제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름은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지만 실제 성능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냥 평이한 4계절 타이어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한때 이제 소렌토의 미쉐린의 이제 프리미어 LTX라는 모델이 쓰였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타이어 특성을 모르다 보니까 또 외면당하는, 아는 것이 힘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 타이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LTX가 갖는 최대 약점이 뭐냐면 이 드라이 상태에서의 제동 거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반면 현재는 일반적인 4계절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없죠. 그렇다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제동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38m 후반, 대략적으로 39m를 보면 되고 최장으로 늘어지더라도 40m 초반이었습니다. 그 결과 평균치가 39m 중반이었는데요. 자, 이 정도라면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죠. 다만 이제 페달을 밟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내연기관과 이제 모를 정도의 느낌인데, 특정 조건에서는 하이브리드 특유의 그런 이질감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탔었던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들, 현대 기아, 특히나 이제 IG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완전 난리였죠. HG 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질감을 줄이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뭔가 뭐를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느낌을 보여줘서 좋은데요. 자, 물론 이제 강하게 페달을 훅 하고 밟을 때는 쑥 하고 들어가면서 약간 스프링 밟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상 영역에서 이 페달을 조작할 때 어떤 그 감각적인 요소를 잘 끌어냈다는 점은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용 SUV에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승차감인데요. 자, 이 차를 왜 살까요? 나 혼자 엄청나게 즐기려고? 그럼 이걸 사면 안 되죠. 스팅어가 훨씬 나을걸요? 가족을 태우고 다닐 때, 특히나 그런 측면에서에 대한 배려를 높이기 위해서, 더 배려를 하기 위해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6인 시트가 마련되어 있죠.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승차감이 정말 나쁘면 어떨까요? 나는 그냥 비싼 SUV 샀으니까 기분도 좋고 다 좋은데, 자, 뒤에 있는 승객들 확 떨면서 갑니다. 거기다 베이비시트 장착했더니 아이도 떱니다. 골도 울리고, 이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자,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했었던 산타페 어땠습니까? 승차감이 별로였어요. 예전보다는 상당히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나긋나긋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렌토와 비교한다면 아쉬움이 커지거든요. 자, 거기서 제가 마지막에 남긴 멘트가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소렌토를 추천할 거예요. 승차감이 더 낫거든요.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현재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도 더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굳이 완성도를 따진다. 그 완성도의 개념에 퍼포먼스라는 것을 넣으면 맞아요, 산타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핸들링 좋으려고 탄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자, 제가 차를 사더라도, 제가 정말 차일못이긴 하지만 제가 차를 사더라도 저는 가족을 위해 산다면 승차감이라는 측면을 분명히 신경을 쓸 겁니다. 대부분의 아빠들 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산타페보다는 소렌토가 낫습니다. 같은 디젤일 때는 그렇고, 현재 하이브리드 모델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주는데, 저는 승차감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앞서 그 DCT 때문에 디젤에서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그랬죠. 반면에 현재 모델에서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답이겠네요. 그렇다면 연비는 어떨까요? 하이브리드 승차감이고 뭐고 다 좋았는데 연비가 정말 이렇게 떨어지면 아쉬움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시내에서 다른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사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시내 주행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도요타의 시스템과 비교를 한다면 20km를 못 넘겨요, 시속. 무조건 엔진이 개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기아차 연구원들 포르쉐가 외계인을 잡아왔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굳이 외계인을 잡아오지 않고도, 자,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이 시스템의 경쟁력, 자, 시스템상으로 보면은 그닥 이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 하이브리드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연비를 뽑기 위함이죠. 연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뽑아냅니다. 일단 2톤을 넘어서진 않지만 그래도 중량급의 모델이고 1.6L에다가 모터를 걸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몇몇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시내에서 병행을 하고 있을 때는 연비가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고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어떤 그 조금은 탄력적으로 이 영역대를 잡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조건이 부여되면 연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리터당 17km 정도는 갈 수 있었습니다. 가솔린 SUV가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마일드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면 19에서 20km를 1리터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건 너 좀 좀 수고스럽지만 좀 작정하고 연비 좀 뽑아봐 이러면 20km 그냥 넘기거든요. 물론 이제 인내심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스템상에서 보여주는 이점이 이 정도는 된다는 점, 이런 점은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죠. 자, 이거 예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정말 잘 했어요. 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는 그냥 그래 보이는데 어쨌든 연비 하나 뽑아내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슈가 있었죠. 자, 이제 국내법을 기준으로 이제 보자면 이제 배기량을 뭐 환산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비가 얼마나 나와야 된다인데 사실 이 기준도 웃기는 건데, 자, 뭐 개정을 한다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2.0 이제 소나타 타시는 분들 있죠. 거기다 이제 엔트리 트림으로 가면 2천만 원대인데 그것과 포르쉐 박스터 세금 동일하게 냅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배기량에 따른 우리나라의 이제 세법이 그래서 그런데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바뀌어주면 좋겠고, 자, 현재 모델도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의 덩치를 갖고 있는 7인승 SUV가 사실은 공익연비 기준으로 15 정도 나왔으면 대단한 건데 이걸로 뭐 0점 몇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것도 사실 웃긴 거거든요. 어떤 그 합리적인, 이건 뭐 사실 기아도 잘못했죠. 연구소에서 뭐 이 데이터 이거 뭐 하루 이틀 합니까? 근데 못한 거 잘못한 거지. 근데 이 정도의 수치를 뽑아냈고 이 정도라면 이것이 과연 어떤 환경 측면에서 마이너스의 요소를 가진 차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석이 많은 차인데 정숙성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게 뭐 아이들에서의 정숙성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RPM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음 측면에서 불리함이 나오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아이들 때 엔진이 멈춰 있죠. 그래서 이제 소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주행 때는 다소 좀 아쉬운 마음이 생기죠. 특히나 이제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61dB 정도, 이게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쉬웠던 점이 바람소리, 이것이 조금 많이 다가옵니다. 저희가 이제 테스트 기준 자체를 80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수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많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속이 이제 100km에서 110km 정도 올라가면 소리가 더 증가를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보면 그 현대 기아차 MVH 쪽에서 특히 이 어떤 윈드 노이즈를 잡는 그런 분들 어디 가셨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월급을 낮췄나? 잘하던 부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네요. 사실 그 부분만 논외로 한다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정말 최고의 SUV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격 빼고요. 자, 가격은 사실 비싼 편이죠. 풀옵션을 기반으로 할때 4천만원 중반을 넘어섭니다. 국산 중형급 SUV가 말이죠. 물론 이제 이와 같은 모델을 구입하실 분들은 최소한일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자들을 위한 쇼카이기 때문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넣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만 사실상 중형 SUV를 접근을 한다면 정말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 그런 장비들은 없거든요. 4천만원 언더에서 구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만난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공간적인 매력도 충분하죠. 자, 산타페와 비교를 한다면 이건 뭐 비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자, 운동 성능 측면에서는 산타페가 낫습니다. 어떤 그 세부적인 종합의 완성도 측면에서 당연히 낫다는 것인데, 근데 그 차 가지고 달릴 거 아니잖아요. 미친듯이 달릴 거면 뭐하러 이런 차를 삽니까? 이런 차들은 대부분 편안하게 달리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산타페가 뭐 정말 긴급 회피 능력이 소렌토 대비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 어떤 패밀리카로 접근하시는 분들, 특히나 아이 때문에 큰 차, 어떤 공간 때문에 큰 차를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소렌토를 사시는 게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적어도 가족을 위한, 그 가족을 위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런 타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데, 적어도 가족이 이유라면 소렌토 쪽이 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평상시에 혼자 탄다, 가족은 별로 뭐 어쩌다 한번 타니까 내가 운전하는 환경에서의 만족도가 좀 더 중요해, 이런 분들이라면 네, 물론 산타페가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 지금 틴팅이 되게 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소렌토를 구입하실 분들도 아셔야 될 대목인데, 틴팅 진해서 물론 안 탈 수는 있겠죠. 덜 탈 수는 있겠지만 안전상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 소렌토 화려하죠. 야간에 보면 더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이 결국엔 진한 틴팅에 의해서 비치거든요. 심지어 지금 낮인데도 계기판이 비쳐요. 네,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 그래서 안전,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족 안전. 그래서 네, 어떤 이제 다른 소비자분들은 무리해서라도 볼보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자, 있는 안전을 포기하지는 말자고요. 참고로 이렇게 미디어용 시승차가 진한 틴팅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들이 이걸 좋아한대요. 아니, 뭐 하려고 차에서. 네, 오늘은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 요 한 300만원 정도 내려주면은 정말 합리적인, 정말 뭐 수입차, 이미 뭐 장비면에서는 수입차를 압도하고 있지만, 어떤 그 수입차의 특수성과 어떤 그 국내 생산 모델이 그래도 좀 어떤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격차가 나지만, 네, 이 만족도, 이런 측면에서 정말 차량의 본질적인 부분마저도 네, 만족을 시킨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산타페 팬들은 욕하고 있을 텐데 소렌토에선 좋아하겠다.